안녕하세요. 머니바게트입니다. 제가 요즘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요. 거기에 진화영의 얘기가 나옵니다. 뉴데이터 테크놀로지라는 주식을 30억을 들여서 만 원에 샀는데요. 이걸 4만 원에 팔아서 120억으로 만듭니다. 그런데 판 다음에 주가가 4만 원을 넘어서 무려 10만 원까지 올랐고요. 더 큰 돈을 벌 기회를 놓쳤다면서 노발대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. 만약 여러분이 이 사람이었다면 어땠을 것 같나요?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는 기쁨하고 더 많이 벌 기회를 놓친 아쉬움, 두 기분 중에 어느 쪽이 더 강할까요? 분명 객관적으로 보면 나는 익절을 했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야 돼요. 하지만 보통은 더 올라가는 걸 보면서 더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후회가 더 크다고 합니다. 이런 감정은 과거의 행동을 회상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데 필요한 두뇌 영역이 서로 충돌하는 결과예요. 익절을 하면 당장은 만족스럽지만 그 돈은 원래 내 돈이라고 생각해버리고요. 아직 실현되지 않은 잠재적인 손익에 더 크게 반응하게 돼 있습니다. 우리는 살면서 매 순간마다 선택을 하지만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아는 건 불가능해요. 모든 선택이 분명 최고의 선택은 아니었을 거예요. 내가 선택한 것보다 더 좋은 선택이 분명히 있었겠죠. 단지 우리는 그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인생의 일부라고 여기면서 넘어가는 거죠. 극단적으로 내가 길을 가면서 지나친 복권 가게에서 복권을 샀다면 1등에 당첨될 수도 있었습니다. 근데 나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후회도 없어요. 하지만 주식 투자의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. 내가 그때 이랬더라면 이라는 결과가, 내 선택에 따른 결과가 너무 명확하게 숫자로 보이기 때문에 후회를 하는 게 굉장히 쉬워요. 내가 몰랐다면 그게 최선이었다고 넘어갈 모든 것들이 알고 보니 최고의 선택이 아니었고 더 좋은 선택이 있었고, 그때 내가 만약 그랬더라면 더 좋아졌을 내가 보이니까 동요할 수밖에 없는 기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. 하지만요, 우리 삶은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지 수많은 선택으로 지금까지 내가 만들어진 거예요. 태어나면서부터 했던 수많은 선택들, 그 선택에 따라서 지금 여러분과 제가 존재하는 거죠. 주식 역시도 내가 거쳐갔던 수많은 평범한 여러 선택 중에 극히 일부고요. 내가 확인하지 못한 더 많은 선택들은 그 결과를 모르는 거죠. 그래서 늘 내 선택이 최고일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요. 설사 내가 선택의 결과를 숫자로 확인했다고 해도 그때는 그 선택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절대 내 잘못이 아닙니다. 주식도 지나고 나니까 결과를 아는 거지 그때는 전혀 예측할 수 없었잖아요. 내가 알고 있는데 못한 거라면 그건 내 실수예요. 후회를 할 수 있고 그 후회를 통해서 다시 발전하면 됩니다. 하지만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판단은 내 실패가 아니에요. 그걸 후회하고 돌이킨들 내가 발전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. 우리 인생은 좋은 선택, 나쁜 선택, 그저 그런 선택 모두가 함께 공존하죠. 누구라도 좋은 선택만 하는 사람도 없고요. 나쁜 선택만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. 나쁜 선택 역시 내 인생의 일부니까 당연하게 바라보는 사람은 다음 선택을 더 현명하게 할 수 있어요. 하지만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은 다음 선택 때 또 나쁜 선택을 합니다. 여러분은 그냥 받아들이세요. 지금 결과가 안 좋다고 해서 인생이 끝이 아니거든요. 지금 안 좋은 결과로 보이는 것들이 미래에 또 다른 트리거가 돼서 더 큰 이익을 가져올 수도 있고요. 다음에 얼마나 더 좋은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뒤집힐 수 있는 거예요. 사기 전에 이미 올라버린 주식, 사고 나니 떨어진 주식, 팔고 나니 올라버린 주식 모두 원래 내 거 아닙니다. 사람은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없는 존재니까요. 사기 전에 올라버린 주식을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얼마나 다행입니까? 사고 나니 떨어졌다고요? 떨어진 가격에 내가 또 살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? 팔고 나니 올라버렸다고요? 아무리 올라도 팔아서 익절해야 내 돈입니다. 내가 실천하지 않은 것 모두 원래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. 알 수 없었으니까요. 그래서 가장 한심한 게 이미 익절을 한 주식을 팔고 나니 더 오른다고 추격 매수하는 거예요. 생각해보세요. 주식을 처음 살 때 얼마나 신중하게 판단하고 현명하게 샀습니까? 그런데 다시 매수할 때는 즉흥적으로 매수했죠. 이건 엄청난 차이입니다. 분명 처음에는 금액이 적었을 테고요. 많이 오르기 전이기 때문에 승률은 가장 높아요. 하지만 두 번째로 매수할 때는 금액이 더 커졌을 테고 반면에 이미 한번 오른 뒤기 때문에
승률은 떨어졌어요. 승률이 높을 때 적은 돈을 걸고 승률이 낮을 때 많은 돈을 걸면 이게 수학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? 당연히 벌 확률보다 잃을 확률이 더 많겠죠. 어떤 분은 지금 내가 판단할 때 벌 확률이 90%에서 두 번째로 가봐야 7, 80% 정도로 낮아진 것 뿐이라면 해볼만 한 거 아니냐 라고 하시는데요. 그 90%란 근거가 어딨고 7, 80%란 근거는 또 어디 있나요? 아무리 신중히 판단해도 잘해야 51%냐 49%냐의 싸움이에요. 나 말고 다른 사람의 판단력이 나보다 떨어지지 않거든요. 그런데 그 안에서 무슨 내 판단력을 그렇게 과신하십니까? 우리가 아무리 잘 판단해서 승률을 높여도 51대 49예요. 51이라는 확률도 감정에 이끌린 일부 사람들에게서 빼앗아 오는 겁니다. 그렇게 한번 돈을 번 사람도 그 경험에 취해서 다음 투자를 할 때 감정에 이끌린 투자자로 변신하고요.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에게 확률을 넘겨주죠. 참 아이러니한 공평이에요. 감정을 억제하는 투자. 정말 중요한 건 알고 있지만 이걸 다스리는 건 어렵죠. 내 선택이 늘 최고가 아님을, 내가 몰랐던 선택에 따른 결과는 내 것이 아님을, 이 모든 걸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자세에서 출발합니다. 주식시장은 그런 사람이 돈을 벌어요. 제가 적립식 투자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. 어차피 내 인생에서 내가 선택한 게 최고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. 알 수가 없습니다. 그럴 거라면 51대 49만이라도 가져오자. 그럼 수학적으로 볼 때 적립식 투자를 하면 내 감정이 투자에 개입하지 못하고 그것만 해도 나는 꾸준히 1%를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든 거죠. 그 1%가 당장은 적어 보여도 장기간 누적되면 나는 꾸준히 큰 돈을 벌 수 있겠구나라는 계산이 선 겁니다. 남들이 10%를 한꺼번에 가져오고 대박 수익을 내고 그런 사람들 결국 나중에 그 수익에 취해서 이성을 잃어버리거든요. 그 사람들에게 수익금은 절대 그 사람들의 돈이 아닙니다. 잠시 스쳐 지나가는 거죠. 조금이라도 꾸준히 가져오고 나에게서 떠나지 않는 돈이 진정한 내 돈이겠죠. 저는 2020년에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기 직전에 퇴직금을 받았어요. 그걸 목돈으로 투자했습니다. 정말 제가 투자하고 그 다음날 운명의 장난인지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을 했죠. 그때 저는 내가 며칠만 더 기다렸다가 샀다면 저점에 매수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. 멘탈이 날아갈 뻔했는데요. 그건 역시 내 인생의 수많은 선택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지더라고요. 그때부터 저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내린 가격에 조금씩 더 매수를 한 끝에 지금 오히려 그때 선택을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. 그때 그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 내가 이런 투자 습관을 가질 수 없었을 것이고 그때 내가 한 선택의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는 선택이 지금 보면 오히려 더 잘한 거죠.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. 구독과 좋아요 모두 감사합니다.